오늘은 전설의 고무공 129번 후유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전 사무장 일할 때 위임을 받아서 증권을 보면 당시에는 설계 팀장님들이 후유장에 대해서 지금가들에게 큰 비중을 두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유장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약관상의 후유장애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포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유된 후, 영구적, 신체 부위라는 단어를 썼는데 치유된 후라는 의미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구적이람은 치유 시 장래 회복의 가망성이 없는 상태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체 부위는 동일한 신체 부위를 총 13개 부위로 구분하였는데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 복부 장기 및 비뇨 생식기, 신경계 정신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 장애와 기능적 장애를 구분할 수 있는데 실질적 장애는 신체의 일부를 잃은 결손, 절단, 동요관절 등을 의미하며 기능적 장애는 통상 운동 기능의 장애와 외모의 추상 등을 의미합니다. 대상 부위는 팔, 다리, 손, 발, 등뼈의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를 평가하는 방법은 AMA 방식, 맥브라이드 방식, 그리고 장애 등급 구분이 있는데 주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AMA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업, 연령, 소득에 관계없이 주로 일상생활의 제한 정도를 종합하여 평가를 하며 자동차 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업 개수를 고려하여 신체 장애율을 결정을 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을 보면 보통 장애 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내에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장애람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는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후유장애 보험금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합산해 지급을 하는데 동일한 신체 부위의 장애 분류 표상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결정을 하나 그 후유장애가 이미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애 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애 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을 합니다. 장애율이 80% 이상이 되는 것은 고도 후유장애라고 하고 80% 미만은 일반 후유장애라고 합니다. 세부 규정에 관한 조금 더 자세한 자료는 약관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